내년 3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여주는 지금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여야를 불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저는 해방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선거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그러한 목소리도 없고 사실상 여야 간의 차이도 없는 이런 선거는 사실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공정을 외치는 젊은 그러한 정치인이 야당의 당수가 됐습니다. 야당 대표가 됐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서 전에 검찰총장 하던 자가 또 공정을 외치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죠? 또 보세요.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쪽도 보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다 공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사회. 작년 청년의 날에 문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이란 말을 무려 27차례 했대요. 27번. 제가 그걸 신문에서 읽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여러분 공정이란 말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뜻하는 게 뭔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공정이란 말을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뭔가요? 하나는 분명하죠. 하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너무나 특권이 판치는 반칙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것을 정치인들이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불공정, 특권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반칙을 해소하면 한국 사회는 그래도 좋은 사회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불공정을 공정하게 바꿔놓으면 한국 사회는 그냥저냥 쓸만한, 그냥저냥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아니면 반칙과 상관없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회인가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제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사회예요.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계속 1위고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평등하면 어딜 떠올렸어요? 멕시코 아닌 미국입니다. 멕시코 아닌 미국. 지금 멕시코, 미국 다 앞섰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표에서 불평등 지표 1위가 지금 한국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 KBS에서 시사기획 창의라고 하는 프로 한 달쯤 전에 이런 프로를 했어요.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그거 아주 흥미로운 프로예요.
한국 사회 이런 불평등 문제를 586 세대의 책임과 연결지어서 분석하고 있는데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프로예요. 여러분, 그 프로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불평등 지표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높다는 거예요. 거기 지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일 높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예요. 지금 18년째 1위예요, 자살률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예요. 이건 23년째 1위예요, 지금. 23년째. 지금 이런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망한 나라죠, 이건 완전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라고 나온 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정이. 공정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공정이란 말은? 여러분, 공정이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공정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공정한 연대, 공정한 협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정은 항상 뒤에 뭐가 와요? 경제. 공정한 경쟁. 공정이란 말 자체, 공정이란 이념 자체가 항상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와 있는 자들이 이 경쟁은 좋은 것이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공정이에요? 아니죠. 불평등이죠. 불평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은 불평등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 나라 없습니다. 지금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 대기업을 다니느냐, 중소기업을 다니느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냐, 지방에서 다니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노동자냐, 실업자냐, 모든 영역에서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한 인간이 존엄한 인간으로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지금 불공정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해결한다는 방식은 뭐예요? 공정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한 불평등 사회가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제가 보기엔 더 나빠집니다. 공정하다는 이유로 불평등을 더 정당화해요. 여러분, 공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은 양날의 칼이죠. 불공정과 특권을 비판할 때는 아주 유용한 칼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나요?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여요. 내가 이 시험을 봐서 됐으니까 너희들을 당연히 차별할 수 있고 너희들과 나와의 불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분노합니다. 사실 절망해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논리이고요. 이러한 논리가 왜 교육 문제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불평등 사회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교육에서의 경쟁과 능력주의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라는 건 학력주의죠. 능력주의의 본질은 학력주의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끔찍한 사회로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찰이 일단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에 있고요.
이러한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능력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있다. 여러분,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능력주의에 있다. 이 말이 믿어지세요?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능력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주의가 뭡니까? 능력대로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 이게 능력주의 사회의 신화죠. 우리는 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다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로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또 능력대로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사회 맞아요? 가장 거대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짓말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는 사회예요. 우리는 능력주의의 늪에 빠져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불평등 사회를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인. 특히 지금 이 정치인들 보세요. 이 정치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경쟁을 통한 능력주의가 좋은 사회의 표본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정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 사회를 더 말하자면 강화시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 논리는 바로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우리 교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된 그러한 배경에는 능력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모든 현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능력주의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능력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존 기득권 엘리트 계층에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기준들이 조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공정한 경쟁인가요? 그 경쟁의 룰을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자들 몇몇을 구제함으로써 자기들은 모든 권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게 바로 능력주의의 덫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학력 계급 사회라고 했죠. 한국은 학벌 계급 사회죠. 학력 계급 사회 플러스 봉건적 연고주의가 따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걸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너절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한 인간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처절한 위기 상태에 있고 한국의 정치인이란 자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러한 위기 상태를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3% 승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들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독점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